예, 인산입니다. 여기는 거기 전북 순창에 그 조선 8대 명당으로 알려진 김경류 그 어른의 묘역이 있는 곳입니다. 원래는 여기가 이제 함양박씨 그 산인데 그 김경류 선생이 이제 그 부인을 하면 박예 선생의 그 따님인 함양박씨를 맞이해서 그 박예 선생이 후사가 없어가지고 이제 외손 봉사로 이제 이쪽을 아주 그 명당 자리를 물려줘서 그렇게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데, 제가 그 전에 여기 한번 따로 들러서 카페에도 제 간상기는 남겨놨는데, 이제 알려진 것하고 좀 다른 것도 있고, 좀 뭐 여러 의견이 좀 분분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하나 남겨놓으면 또 나중에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좀 판단하는 하나의 또 자료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한번 들렀습니다. 한번 올라가서 한번 체크를 다시 한번 해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그 묘역에 올라와서 체크를 해봤는데, 그 이전에 와서 체크했던 거하고 뭐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요 묘역에는 이제 혈이 여기 이제 2개가 맺혔는데, 저 뒤에 저 산이 뭐 용마산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를 뭐 천마시풍령 이래가지고 아주 조선 8대 명당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현기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던데, 뭐 이거 앞에 이거 옆에 이렇게 쭉 나간 거를 뭐 말채찍으로 뭐 와가지고 여기도 뭐 혈이 하나 내려갔다 이렇게 또 이야기 하시는데, 일로는 기맥이 전혀 안 내려갔습니다. 이 뒤에 여기 그냥 나중에 인작을 많이 이렇게 가해가지고 그런 거, 여기는 살짝 옆에 뭐 붙은 이제 사족에 불과한 거지, 일로는 내려가는 기맥이 없어요. 기맥이 안 내려가면 그 근육이 다 죽거든요. 그럼 거기서 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뭐 김경류의 이제 후손들인데, 원래 여기 이제 제일 위에가 감찰을 지낸 함양 박씨 박예의 묘입니다. 여기가 이제 숙인 옥천조씨가 이제 배위고요. 옥천조씨라고 되어 있죠. 이제 감찰, 박공, 예지묘 이래 되어 있는데, 뭐 나중에 통운 대부를 이제 받으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여기 이제 박예의 묘가 정열에 들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분은 또 여기 김경류의 묘가 정열에 들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글쎄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여기 뒤에 보면 기맥이 저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또 하나는 분맥이 돼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옆으로 이렇게 해서 저 앞에 이제 김경류 묘 쪽으로 갔는데, 여기 보면 요 위에 이제 요 능선이 약간 도톰하게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쪽으로. 이게 중출맥으로 내려오는 자리인데,
여기서 보면 요거 좀 낮죠. 예. 그래, 어떤 분은 뭐 입수가 낮으면 장자 절손 된다 하는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박에는 여기 들어가기 전에 후사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장자가 절손된다 뭐 이 말은 아닌 것 같고, 김경류의 그 이제 손자, 그러니까 아들이 종륜 김소윤인데, 그 김종륜의 맞이 김석이 이제 그 김석, 김종, 김호, 뭐 김단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 김석이 이제 그 후사가 없어가지고 그 셋째인 김호의 이제 아들 그 김은희인가요? 그 예, 그거를 이제 양자 삼아서 내려갔으니까 그 외손도 외손도 그러면 이 장자 절손에 해당되냐? 뭐 그래 따지면은 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그게 다른 예에서는 이게 입수가 낮으면 장자가 절손된다 이런 게 전혀 또 근거 없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을 나중에 한번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한번 제가 한번 그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뭐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기는 이제 이미 후사가 없는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후사가 없다 하는 건 이제 좀 친가에서는 좀 그렇고, 뭐 외가까지 확대한다면 또 뭐 그거는 또 해당이 될 수도 뭐 있겠죠. 여기도 인작을 많이 가해놨어요. 사실은 여기 주변에 보면 인작을 많이 가한 흔적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서 살짝 이렇게 그 엘로드 들고 지나가 보면 이제 기맥이 내려오면 밑으로 이제 자기가 회전을 하겠죠. 예, 여기서 약간 틀잖아요, 이게. 예, 이게 뒤로 가면 이제 벗어나고, 기맥 안에 들어가면 얘가 틀거든요. 중심에 들어가면 완전히 이제 90도로 틀고, 예, 여기 이쪽으로 이제 내려옵니다, 기맥이. 여기 이래 천천히 가보면 이거 벌써 살짝 틀죠. 튼다는 건 뭐냐 하면은 이 감겠다는 의사거든요. 혈은 이쪽에 맺었어요, 사실 이쪽에. 예. 이쪽에 맺었는데, 이 가면 이제 천천히 한번 가볼까요? 예, 살짝 틀죠. 튼다는 건 이제 감는다는 거니까. 이 가보면 이제 안으로 감죠. 예. 이쪽으로 이제 완전히 다 감았는데, 그럼 여기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보통은 이제 올라서고 안정이 되는 위치에 혈이 맺으니까 보통은 뭐 이 정도 박예묘 정도에서 맺는 경우도 많죠. 근데 여기는 이 기맥이 일로 안 내려갑니다. 예, 여기서 혈을 만들고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내려가면 여기서 지나가 보면 이제 밑으로 회전을 하겠죠. 또 그 기맥이 내려가면. 근데 여기 천천히 지나가 보면 얘가 위쪽으로 돌거든요. 예. 위쪽으로 감잖아요. 저쪽을 좀 향해 가지고 가니까 일로는 이제 안 내려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예묘는 여기 혈의 여기로 한 뭐 2, 3회절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재 보니까 한 3회절 조금 넘던데, 그러니까 여기가 정열이다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기맥을 추적하는 게 그게 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후사가 없으니까 이제 또 그런 뭐 추적하기가 좀 어려운 뭐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여기는 여기로 그냥 한 2, 3회절 정도 자리가 됐고, 혈은 저기 맺었다. 제가 정확한 표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제 델로도 좀 다룰 줄 아시는 분은 뭐 저 오시면 나으니까. 예. 그렇고 이제 여기는 김경류의 그 배위인 함양 박씨님이 온데, 여기는 실제로 이쪽에 이제 여기는 이제 요까지만
요까지만 사실은 기륜 경계선 안에 들어가고, 이 밑으로는 이제 저 혈의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저 혈이 상당히 큰 혈인데, 여기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무맥지로 이제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게 전혀 무맥지는 아니거든요. 이걸 그래서 체크해 보면 이게 무맥지가 아니고 뭔가 이 회절이 이게 나오면 이 근방에 뭐 혈이 하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이쪽에서 이렇게 이제 범위를 벗어났으니까 얘는 저 위에 혈로는 향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민감하면 막 수십 미터 밖에서도 그 잡아당기는 거를 자기가 체크해 낼 수는 있는데, 일단은 내가 이게 밑에 걸 측정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절로 절대 안 가요. 그 일로 가보면 이제 여기 이게 회전을 하죠. 이게 그러면 이쪽으로 혈이 들어갔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보면 얘가 이게 틀어요. 또 일로 안 가요. 이쪽으로 틀거든요. 그럼 이거 따라가 보면 여기 살짝 오른쪽으로 감죠. 예, 그러면 이제 혈에 이제 만들기 위해서 하는 동작인데, 여기서 완전히 감으니까, 예, 이쪽에 여기 혈이 여기 맺었어요. 예. 여기 서서 저쪽을 보는 거죠. 저기 여기도 혈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 혈이 저 위에서 내려온 혈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혈에 도착한 이 김액은 다시 이제 본류로 합류를 하니까, 이 가만히 있어 보면 얘가 이 회전을 왼쪽으로 하거든요. 그럼 이쪽으로 가는데, 그럼 저 산으로 올라가느냐? 예, 이쪽으로 타고 지금 가는 거예요, 이게. 이거 타고 저 옆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예. 그럼 여기 인작이 많이 가해졌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저 능선 타고 지금 이제 올라가다가 이제 그 분맥이 된 지점에서, 예, 저 박의 묘 뒤쪽에 혈을 또 들렀다 가거든요. 예, 저 들렀다 다시 능선으로 올라가는데, 저 위에서 이제 내려와 가지고 오다가 이쪽에 하나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서 또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예. 이게 이런 거를 그 현기적으로는 알기 어려워요. 이 김액은 이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이쯤에서 분명히 돼가지고 하나 일로 갔구나, 이래가지고 이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따라오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또 하나는 또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저 위에 저쯤에서 아마 분명히 됐겠죠. 이런 걸 잡아내는 게 참 어렵습니다. 현기적으로 이거 알 수가 있겠어요? 도저히 못 잡아내거든, 이런 거. 여기가 한 17회절 뭐 조금 넘게 나오던데, 그러면 여기 한 3, 4m 떨어졌으니까 지금 한 13회절, 14회절 뭐 그 정도 되는데, 여름에 오니까 한 12회절 뭐 13회절 그쯤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나 이제 그 정도로 뭐 표시를 했는데, 그때는 저도 이게 계절적으로 이게 절기에 따라서 회절수가 조금씩 변하는 걸 몰랐거든요. 예. 많이 다니다 보고, 여름에도 가보고 겨울에도 가보고 해보니까 이제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구나, 지기가 이게 절기에 따라서 변화를 하는구나, 이제 그거는 뭐 풍수 이론서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니까, 이제 그걸 제가 처음 이야기한 겁니다, 사실. 그런 게 현장에서 많이 다닌 경험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회절수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발복이 되느냐, 이제 그런 것도 제가 많이 다니면서 그 서로 이제 몇 회절 나왔을 때 어느 정도의 이제 벼슬을 했고 어느 정도의 발복을 했는가, 그런 거를 이제 이 상관관계를 좀 맞추다 보니까, 이게 이 조선시대 때 판서가 지금의 장관 뭐 그런 급인데 훨씬 더 판서는 없습니다.
15회절은 돼야 판서를 하고, 지금 장관은 한 13회절, 뭐 어떨 때는 뭐 힘없는 그런 부서는 아주 그 12회절만 돼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조선시대는 이제 6조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이호의 병영공 그 6조인데, 지금은 뭐 20몇 개 부처 장관이 있고, 실제로 장관급에 해당하는 자리도 많고, 이게 이제 희소성이 많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때는 판서까지 가는 게 15회절은 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저도 그 대입이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게 좀 지나고 보니까 이게 조선시대 판서는 훨씬 더 강하다. 예, 그걸로 지금 뭐 한 13회절 정도로는 장관, 지금은 장관하지만 그때는 뭐 한 참의나 많이 하면 뭐 관찰사 뭐 그런 그 정도로 이제 보는 거죠. 어떤 분은 제가 여기 처음에 와가지고 뭐 한 13회절 이야기 하니까 왜 밑에 판사 안 넣었냐 하면서 막 또 하던데. 100개 중에 한두 개만 틀려도 그 확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뭐 물고 늘어져가지고 그 틈만 나면 막 이렇게 이야기 하시니 내가 참 취미생활 하나는 참 대단하다 싶은 게, 다른 사람의 그 허물은 이 허물도 아니죠. 야구 선수 4할 치면 뭐 대단한 걸로 치는데 100개 중에 한두 개 뭐가 이게 저거 하다가 초창기에 그 이제 와서 간산하다가 이제 그 좀 그게 잘 안 맞다고 무슨 뭐 문맥질을 예를 들어서 뭐 대명당이다 하면 그거는 좀 뭔가 좀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근데 뭐 참판할 사람이 판서 이제 됐다고 그걸 가지고 왜 잘못 봤냐 이렇게 따지는 거 그것도 좀 웃깁니다. 적당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참 이 남에게 관대하기가 참 그래 힘든가 봅니다. 요 밑에는 이제 김경류의 후손들인데 일로는 김액이 안 내려갔어요. 예, 이거 뭐 여기로 자리가 된 것도 없고 하니까. 여기가 이제 그 김경류 선생의 그 현손이죠. 현손인 그 김희의 묘고, 두 번째가 그 김경류 선생의 이제 아드님 중에 김소윤 차자, 예, 그 김소윤공 그 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밑에가 이제 그 사위인 정광자의 묘고, 요거는 뭐 무명제 묘라고 하던데, 요거는 이제 김계, 예, 손자인가요? 예, 김계의 묘고, 다 이게 김액이 안 내려갑니다. 그냥 무맥지라고 보면 돼요. 뭐 이제 앞에 풍경은 좋으니까 뭐 그 항문하는 기운은 뭐 좋을지 몰라도 세속적 발복하고는 큰 이제 적이 없다. 예, 그렇다고 뭐 수맥도 안 내려가니까. 수맥은 내가 한번 또 체크해 보겠는데 김액은 일단 안 내려갑니다. 수맥이 만약에 살짝 걸렸으면 그건 좀 안 좋겠죠. 근데 모양 보니까 예, 약간 그 위험성도 좀 있습니다. 여기는 뭐 요렇게 살짝 요렇게 좌측으로 약간 살짝 감은 것 같아요. 앞에 전순이. 대개는 뭐 전순이 좀 짧으면 이제 이게 돌혈로 보기도 하는데, 여기 하여튼 이 김경류 선생 묘 요 상석하고 비석 요 앞에 여기 하고, 저 박예 선생 그 뒤쪽에 예, 고기 그 혈이 맺어 가지고 그 두 개의 혈을 정혈에 다 못 썼어요. 예. 여기도 한 3회절 뭐 여기는 이제 여기는 거의 뭐 여기도 한 2회절 뭐 3회절 되나요? 이 묘의 이 혈의 여기로 뭐 한 2, 3회절 될 수는 있겠죠.
잠깐 요거 체크 한번 해볼까요? 예, 여기 그 배위인 함양 박씨묘는 요까지는 한 3회절 뭐 그 정도까지 이래 나오는데, 여기 이제 요 지나면 요 뒤로부터는 또 이 무맥지로 들어가 버리니까 한 절반 정도만 걸렸다 뭐 이래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큰 의미는 없죠. 실제로 이 김경주 선생의 묘도 이 함양 박씨가 먼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후배를 이제 그 어령남 씨를 후배를 이제 드렸는데, 그 이 김경주 선생이 이제 그 이제 그 어령남 씨하고 이제 같이 살다가 돌아가시니까, 어령남 씨가 이 김경주 선생보다 거의 뭐 한 6년 7년을 더 살았거든요. 이게 묘를 여기 함양박씨 묘 여기다 갖다 놓기도 참 애매한 거예요. 이게 자식들이 볼 때는. 그래도 어릴 때 들어와 가지고 키워주시고 다 했는데, 그 어머니가 살아 계신데, 아무리 새어머니라도 살아 계신데 그걸 묘를 여기 갖다 놓기가 좀 그렇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논산 쪽에 그 묘가 있다가, 이제 어령남 씨가 여기 이제 친정이 이쪽이니까 여기 와가지고 밤중에 이제 그 보니까 여기 뭐 능선에서 뭐 이게 번거지 쓴 사람들이 뭐 수군대길래 들어보니까 막 이 박예묘를 가르치면서 여기는 무자손이지만은 뭐 만대 향화지지다 뭐, 그런데 요 밑에는 건간자 옥관자가 서말은 나오는 그런 뭐 대명당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길래, 그 이야기를 이제 그 아침에 보니까 묘를 쓴 게 아니고 멀쩡한데, 그럼 그 참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장남인 그 진상군수를 지내고 있던 김종륜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김종륜이 이제 직관을 데리고 가서 이 자리를 보고 저 직관이 여기 대명당이 맞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이제 그 어령남 씨가 그러면 이장을 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이쪽에 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말이 맞다면 여기 이제 그 돌아가신 지 뭐 좀 지나서 다시 이제 이쪽으로 이장을 이제 했으니까 이 제대로 된 발복이 이제 좀 잘 안 됐었겠죠. 실제로 뭐 그 밑에 그 뭐 김종륜이나 또 그 김호 뭐 이래 보면 이제 한 뭐 참의 정도까지 이제 발복이 된 것 같은데, 군수 참의 뭐 다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설득력은 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살아계신 그 새어머니의 그걸 전혀 외면하고 이렇게 이제 함양박씨 밑에다 바로 모시기는 좀 그랬을 것이다. 실제로 그 어령남 씨는 그 연산면 그 고정리 그 마을에 이제 그 모셔져 있고, 그 영사제까지 지내서 그 매년 제사를 지내니까 상당히 그 부덕이 상당히 많았겠죠. 그러니까 후손들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 광산 김씨들이 보면 위에 이제 김경류의 부친인 뭐 그 김국광도 그렇고, 그 장수왕 씨 모친인 장수왕 씨도 그 다 명당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그 할아버지인 김철산하고 할머니 그 안동권 씨인가요? 거기 하고, 또 위에 그 양천허 씨 할머니 전부 다 그 누대에 걸쳐 가지고, 양천허 씨부터 시작해서 김철산 또 김국광 또 여기 김경류 또 밑에 그 김종륜 그 묘도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그 다음에 그 김호까지 해가지고 그 밑에 또 김계희는 묘가 이제 이장했는지 뭐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 지금은 이제 있는 자리가 좀 안 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김장생 묘는 또 자리가 됐고, 이러니까 한 6대 7대 막 그렇게 누적으로 막 내려가는 그 명당의 그 힘이 이 광산 김씨를 아마 이 국반으로 끌어올린 결정적인 어떤 그 힘이 아니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묘 하나가 뭐 이 김경류 묘 하나 때문에 뭐 광산 김씨가 그렇게 명문가가 됐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다 위에서부터 그 양천은 씨 할머니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그 누적된 그 힘들이 점점 이 집안을 점점점 이제 소위 말해서 명문가로 만들었던 거죠. 예, 그래서 그 좋은 그 자리를 인연하는 게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마침 또 적덕을 또 해야 되고 또 그 후손들이 또 참 반듯하게 또 살아야 되고 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눈 밝은 지사를 만나는 또 인연도 또 있어야 되겠죠. 예, 어쨌든 뭐 이렇게 와서 여기하고 이제 또 저 뒤에 그 박예 선생님 그 묘 뒤쪽하고 여기 이제 혈이 두 개가 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이제 또 그 상당히 그 눈 밝은 분이 또 오시겠죠. 오시면 이제 그 양반이 뭐 영 이제 헛된 소리 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제 그래 알아주면 뭐 고마운 거고. 예, 여기 김경류 묘역은 이제 조선 8대 명당에 막 이래 들어가는 뭐 그 정도의 저거는 아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상당한 명당입니다. 예, 이 정도 그 국세에 이런 자리에 이렇게 용사를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8대 명당이라는 게 실제로 가보면 그 우리가 기대했지 만큼 그렇게 잘 되는데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돼도 상당한 좋은 자리입니다. 예, 뭐 어디 가서 요즘 이런 국세의 묘를 쓰려면 그 산 하나 사는 것도만 해도 돈이 뭐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어쨌든 이 누적으로 가는 그 명문가의 그런 어떤 전통이나 이런 게 결국에는 그런 명문을 만드는 힘이 됐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예, 이게 자리에 힘 없이 그렇게 되기 어렵습니다. 이 땅은 다 이게 인거를 만드는 그 힘이니까 항상 땅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죠. 땅에다 함부로 침 뱉으면 안 됩니다. 예, 하여튼 여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